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학사 민창규 3학년 5과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문법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과에 등장하는 주요 문법은요. 여러분이 부정대명사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문법 사항은 분사 구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대명사 원을 볼 건데요. 부정이라는 말 여러분 어디선가 보신 적 있죠? 그쵸. 투부정사 할 때 우리 부정사라는 말의 뜻을 먼저 공부를 했는데 정해지지 않은 품사다. 이때는 이제 해석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였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부정대명사는 콕 집어서 뭔가 정해지지 않은 어떤 불특정한 대상을 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수인 경우는 이제 원으로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복수를 대신받게 되면 원즈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은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명사의 개념이죠. 그렇죠? 명사를 대신받는 거죠. 피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셀 수 있는 명사와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대상. 종류는 일단 같아야 되지만 뭐라고 콕 집어서 정해지진 않았다.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부정대명사이다. 그리고 복수형은 원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부정대명사가 그래서 실제 예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봅시다. My jacket is too old. I need to buy a new one. 자, 나의 자켓이 너무 낡았어. 그래서 나는 살 필요가 있어. 어떤 거죠? A new one. 새로운 자켓. 할 때 여기서 영어는 앞에 자켓을 썼는데 또 뒤에서 I need to buy a new jacket.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영어의 큰 특징을 보면 우리가 반복을 싫어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어떤 길게 쓰는 것보다는 생략 가능한 부분은 생략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명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반복을 피하는 것이다. 원이 가리키는 건 앞에 등장한 재킷이죠. 복수인 경우도 보시면 These shoes look big. Do you have smaller ones? 이 신발들은 커 보이는데 혹시 더 작은 것들 있나요? 더 작은 신발을 말을 하는 거겠죠. shoes. 복수니까 ones를 써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서 지금 가리키는 원이나 원즈는 어떤 정해진 재킷이나 슈즈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자켓 종류, 같은 종류의 신발 종류를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칭대명사와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부정대명사 원이나 원즈하고 인칭대명사 그것들, it하고 them은 어떤 차이가 있냐? 부정대명사는 불특정한 대상이다. 반면에 그것들, 그것 이러한 그 대명사는 앞에서 언급한 특정 대상, 얘는 불특정한 대상.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예를 들면 My dad bought me a new cell phone, but I lost it yesterday. 내가가 아니고요. 아빠가 사주셨어요. 아빠가 나에게 새로운 휴대폰을 사주셨어요. 사형식이네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어제 잃어버렸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시 가리키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a cell phone 종류가 아니라 아빠가 나에게 사준 그 새 휴대폰을 말을 하는 거죠. 특정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여기서 원어를 쓸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I bought some books. 책을 좀 샀어. Do you want to read them? 내가 산 책이 좀 있는데 너 그것들을 읽기 원하니? 자,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내가 산 새로운 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얘를 가리키듯이 some books를 댐이 받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시나 댐은 특정한 뭔가 콕 집어서 정해진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우리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관용 표현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 관용 표현들은 여러분이 서술형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one하고 the other 요 표현은 뭐냐면 딱 두 개밖에 없을 때 첫 번째 한 개는 one으로 받고요.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로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one하고 the others s가 붙게 되면요. 최소한 3개 이상이 있는데 하나는 one으로 받고 the others라는 거는 그 하나를 빼고 나머지 전체를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됐을 때는 역시 셋 중에서 하나는 one,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another, 그리고 나머지 한 개 있을 때 the other.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요거는 세 개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얘는 두 개, 얘는 최소 세 개 이상, 얘는 세 개일 때. 그 다음에 some하고 others는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때 몇몇은 some, 또 다른 몇몇은 others. 네,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얘도 3개 이상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 예문에서 I have two sisters. One is 6 years old and the other is 8 또는 8 years old. 이렇게 보시면 두 명의 여동생이 딱 있는데 한 명은 몇 살? 6살. 그리고 이제 한 명이 있으니까 나머지 한 명은 8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딱 두 개가 존재할 때 one하고 the other. 그 다음은 we have three umbrellas. One is red인데 오타네요. One is red, another is blue, and the other is yellow. 자, 우리가 세 개의 우산이 있는데요. 첫 번째, 처음 하나는 red, 빨간색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네, 뭐죠? 블루, 파란색이고, 나머지 하나는 옐로우다. 딱 세 개 있을 때. 그리고 there are three cups. 세 개의 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네, 하나는 작고 나머지 두 개는 크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네, one하고 the others. 물론 이제 one하고 the others는 세 개 이상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세 개가 있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이 표현들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네,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분사 구문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네, 많이 쓰이는 실제 이제 독해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될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요 용어부터 우리가 항상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자, 먼저 분사라는 거는 뭡니까? 분사. 분사는 이제 크게 ing와 pp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ing는 현재 분사, pp는 과거 분사. 일반적으로 분사가 하는 역할은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거나 어떤 네, 동사의 부족한 뜻을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요 분사 ing나 pp 형태가 문장에서 절이 아니라 하나의 구를 이루는 문장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구가 뭐죠? 단어가 두 개 이상인 걸 우리가 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절을 우리가 문장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구문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네, 절이 되어 있는 걸 하나의 구로 바꿔준다. 요걸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건데요. 일단 오늘 우리가 할 아이는 네, 여기 보면서 얘기를 다시 할게요.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좀 전에 절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부사절, 여러분이 아시는 if라든가 when이라든가 because 이런 아이들이 들어간 접속사와 주어 동사 얘네들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부사절을 ing 현재 분사로 만들어서 부사 역할을 해주는 부사구로 바꾼 형태이다. 쉽게 얘기해서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부사절을 뭘로 바꾸는 거다? 얘를 이용해서 부사구로 바꾼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문장이라는 걸 잠깐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부사절이라는 거는 엄연히 말해서 내 문장에서 어떤 부연 설명하는 문장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부사절이 있다면 당연히 문장은 주절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통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냐면 우리가 문장이라는 거는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만 존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두 가지 이상의 문장 형태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접속사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하고 주어 동사를 이용해서 뭔가 말을 만들어주고 나서 실제 문장의 주어 동사를 이렇게 한번 쓰게 되는 거죠. 얘하고 얘는 다를 수 있으니까 주어 동사 동그라미를 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다? 부사절인 거죠. 부사절.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아이를 우리가 흔히 핵심 역할을 하는 주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부사절이라는 거는 문장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기에 무거운 느낌이 들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분사구문이라는 거죠. 분사구문. 이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다시 내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ing를 사용해서 부사 역할을 해주는 부사구로 바꾼 형태다. 그래서 부사절이 뭐고 주절이 뭐냐. 이 관계를 선생님이 오른쪽에서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분사구문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걸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하는 거죠. 자, 분사구문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 선생님이 아까 부사절은 접속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접속사를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접속사를 생략하는데, 꼭 뭔가 의미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싶은 때는 생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접속사를 빼주고 그리고 나서 부사절의 주어 역할. 이 접속사 생략했고요. 부사절의 주어도 생략을 해줄 건데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 부사절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가 같을 때 얘는 생략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하는데 주절의 주어와 같거나 일반인인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 하지만 주절의 주어와 다를 때는 당연히 생략할 수 없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절차죠.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 분사 ing꼴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때 분사 구문이 being ing, 뭐 진행의 형태로 남거나 또는 being pp, 수동태의 형태로 남게 될 경우는 이 being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암기도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만 하셔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실제 문장에서 이제 적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을 봤고요. 우리가 그 삐투용법이라든가 투부정사 이런 애들 항상 할 때마다 얘기를 했지만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 방법이 몇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분사 구문도 역시 해석하는 방법이 5가지 정도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if절 if의 접속사 이걸 사용해서 분사 구문을 바꿀 경우는 조건, 뭐뭐 한다면, 그리고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 보통은 이제 because를 많이 쓰고요. as는 워낙에 뜻이 많다 보니까 이제 as나 because의 접속사가 있었겠죠. 부사절일 때.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양보,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 though, although 이런 접속사들이 있고요. 때, 시간 얘는 뭐 when, 뭐뭐 할 때, while, 뭐뭐 하는 동안 as는 역시 그 시간의 의미가 있죠.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접속사는 여기 3개 적어놨는데요. while and as.
그리고 이제 부대 상황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부대 상황은 여러분이 쉽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 동시 동작의 의미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그 5과 본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조건이나 이유 정도만 조건, 시간, 이유 요 정도만 아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분사구문 이왕 공부한 김에 양보의 뜻, 부대 상황의 의미까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제 연습 문제 몇 개를 풀어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When I walked on the street, I saw a rabbit. 자, 다행히 지금 이제 시제가 같습니다. 시제가 같고 주어도 같습니다. 그래서 고치기가 편하겠죠? 자, 먼저 아까 접속사를 생략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없애줄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와 I가 같기 때문에 얘도 없애줄 거예요. 그쵸? 두 번째 단계까지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사절의 동사를 ing 형태로 바꿔라. 그러면 work에 그냥 ing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walking on the street, I saw a rabbit. 나머지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하니까 너무 좀 그러네요. 자. 두 번째, as she was sad and embarrassed, she couldn't say 여기 오타가 또 났네요. She couldn't say a word. W-O-R-D. 네,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embarrassed라는, 네, 여기 앞에 스펠링 embarrassed. embarrassed는 당황한이라는 PP 형용사죠. 그녀가 너무 슬프고 당황했기 때문에 그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접속사 생략하고요. 그 주절의 주어와 같으니까 she도 생략을 할 건데 여기서 친구들이 또 많이 실수를 합니다. 왜냐면 여기 was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was ing?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없죠. 네, 말도 안 되는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네, 요거 오타는 이렇게 붙여놓고요. was는 뭡니까? 비동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비동사의 원형, 원래 형태 be에다가 ing 붙이는 being이라는 거 본 적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being, 나머지는 똑같이 씁니다. sad and embarrassed. 네, 이 단어 좀 어렵고 스펠링도 기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if you turn to the right, you will find the house. if 조건에 네, 접속사 나와 있는데 접속사 생략하고요. 주절과 같으니까 주어 생략할게요. 그리고 바로 turn ing 붙이면 turning to the right, you will find the house.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네. 자, 그 다음에 though I admit what you say. though 양보의 접속사죠. admit은 이제 인정하다. admit 인정하다. 네. 너가 말한 것을 내가 인정하긴 하지만 인정한다 해도 I still don't believe it. 나 여전히 그거 못 믿겠어. 접속사 생략하고요. I 주어 같으니까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 admit에다가 단모음 단자음이기 때문에 T 하나 더 쓰고 admitting what you say. 네, 칸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할게요. admitting when you say I still don't believe it.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예문은 he extended his인데 네, 오늘 오타가 상당히 많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He extended his hand while he smiled brightly. extend 하면 확장하다, 뻗치다 라는 동사인데요. 그가 자신의 손을 뻗쳤다. 뭐 하면서? 뭐 하는 동안에? 그가 밝게 웃는 동안에. 동안은 여기 좀 이상하니까 웃으면서 라는 부대 상황 해석이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주절이 앞에 나와 있고요. 부사절이 뒤로가 있는 경우죠. 어쨌든 만드는 방법은 똑같죠. 접속사 생략해주고요. 문장의 주어와 같으니까 얘도 생략해주고
smile 이로 끝나니까 smiling brightl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He extended his hand, smiling brightly. 네, 밝게 웃으면서 손을 네, 내밀었다. 자, 오늘 이제 선생님이 분사구문 설명을 하면서 요 접속사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예전에 수동태 공부를 할 때 단순하게 수동태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꿀 수 있니? 아니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니? 이런 거 연습을 했단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인 게 이 분사,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는 아직은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좀 더 이제 올라가면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바꿀 수가 있겠니? 또는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겠니? 오늘 한 거는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꾼 거. 요것만 한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바꾸려면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를 아셔야지 접속사를 쓰고 주어 동사 이렇게 만들어 줄 거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해당하는 접속사들을 네, 대표적인 것만 일단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타도 한 3개 정도 났고 이 간격이 좀 좁아서 지금 네, 칠판 요 상태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조금 더 네, 잘 볼 수 있게 필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